잘 들어요, 최만식 씨. 나 오늘부로 당신 아내직 사표 냅니다. 수리비? 퇴직금에서 까세요. 와장창, 쨍그랑, 쾅. 으악! 내 도자기 이조백자. 네. 500만 원짜리 보물. 강남 한복판 50평대 고급 아파트 거실을 뒤흔든 것은 지진도 천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주인 최만식 씨가 애지중지하던, 사실은 인사동에서 20만 원 주고 산 가짜 고려청자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도자기 조각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남자. 그리고 그 앞에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면서도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는 여자, 이해숙 씨. 잘 들어요. 최만식 씨. 나 오늘부로 당신 아내직 사표 냅니다. 수리비? 퇴직금에서 까세요. 남들은 건물주 사모님이라며 부러워했던 그녀는 왜 남편의 보물 1호를 박살내고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파국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파열음이 울리기 전 이 집에는 지난 10년 동안 매달 1일마다 울려 퍼지던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 폭발 직전에 고요했던, 하지만 숨막히게 차가웠던 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차르르르륵, 차르르르륵.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방금 전에 그 요란한 파열음과는 전혀 다르죠? 마치 기관총 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터도 아니고 장마철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집의 진짜 주인, 아니 진짜 신이나 다름없는 돈이 춤추는 소리입니다. 매달 1일 이 집 풍경은 10년째 똑같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앞에는 이 집의 주인장 최만식 씨가 앉아 있죠. 올해 65, 머리는 반쯤 벗겨졌지만 눈빛만큼은 독수리처럼 형형한 남자입니다. 그가 제일 아끼는 애장품 1호, 바로 업소용 고속현금 계수기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나 볼 법한 그 기계가 이 집 거실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네요. 만식 씨는 기계가 돈을 세는 동안 침을 퇴 바른 엄지손가락으로 덜 세어진 돈이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이 냄새, 이 빳빳한 종이 냄새가 바로 보약이야, 보약. 십전대보탕이 따로 없다니까. 만식 씨는 돈뭉치를 코에 갖다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치 향수 냄새라도 맡는 것처럼 황홀한 표정을 짓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남편을 등지고 부엌 식탁에는 아내 이해숙 씨가 앉아 있습니다. 올해 58. 고운 얼굴이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낯빛입니다. 그녀의 밥상에는 김치 한 보시기와 어젯밤 남편이 먹다 남긴 식은 밥 한 덩이, 그리고 물 한 대접이 전부네요. 혜숙 씨는 식은 밥을 물에 말아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넣습니다. 후루룩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마치 남의 집살이 하는 식모 같습니다. 거실에서는 요란한 기계음과 남편의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데 부엌은 절간처럼 고요하고 서늘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모님이라 부른다. 건물주 사모님, 팔자 핀 여자. 그래, 겉보기엔 그렇겠지. 입고 있는 옷은 백화점 명품이고 사는 집은 50평이니까.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아내가 아니다. 그저 말 잘 듣고 고장나지 않는 고급 가구일 뿐이다. 먼지가 앉으면 닦이고 필요 없으면 구석에 처박히는 그런 가구. 어이, 밥 먹어? 궁상맞게 물은 왜 말아 먹어? 냉장고에 소고기 있잖아.
돈을 세던 만식 씨가 힐끗 부엌을 보며 소리칩니다. 걱정해주는 말 같지만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성공의 왕국에 오게티가 있다는 투죠. 됐어요. 입맛 없어서 그래요. 혜숙 씨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만식 씨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5만 원권 몇 장을 휙 집어듭니다. 그러고는 혜숙 씨가 앉은 식탁 쪽으로 걸어옵니다. 자, 옛다. 이번 달은 공실이 하나도 없어서 수입이 아주 짭짤해. 당신 옷이나 한 벌 사 입어. 백화점 가서 기죽지 말고 팍팍 좀 써. 남들이 보면 내가 돈 안 주는 줄 알 거 아니야. 펄럭. 노란 배춧잎 몇 장이 혜숙 씨의 밥그릇 옆에 떨어집니다. 마치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팁을 던져주듯 아니면 길가 강아지에게 육포를 던져주듯 말이죠. 돈이 밥그릇 옆에 닿으며 물이 튀어 혜숙 씨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차갑습니다. 혜숙 씨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 돈을 내려다봅니다. 빳빳한 신권. 남편에게는 성공의 증표겠지만 혜숙 씨에게는 자신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여보, 왜 더 줘? 아, 이 사람이 오늘따라 욕심을 부리네. 자자, 10만 원 더. 만식 씨는 혜숙 씨의 말을 자르며 돈 2장을 더 던집니다. 혜숙 씨가 하려던 말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이라도 가요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 안으로 다시 꿀꺽 삼켜집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혜숙 씨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만식 씨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그럼 고마워야지. 내 친구놈 마누라들은 남편 은퇴하고 집에 들어앉아 삼시세끼밥 차려주느라 등골이 휜다는데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잖아. 안 그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혜숙 씨는 가사 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과 따뜻한 눈맞춤 한번 해본 기억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1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사별하고 혼자가 된 혜숙 씨에게 만식 씨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황금으로 지어졌을 뿐 너무나 높고 차가워서 숨이 막힙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정적을 깨고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201호 세입자, 뽀글머리 아주머니의 잔뜩 화난 얼굴이 비칩니다. 사장님 계세요? 아우, 나 진짜 못 살아. 만식 씨의 미간이 확 구겨집니다. 돈세는 좋은 기분을 망쳤다는 표정이죠. 그는 혜숙 씨를 턱짓으로 가리킵니다. 당신이 나가봐. 또 뭐 보일러가 안 되니 어쩌니 징징거리겠지. 내가 이래서 없는 사람들이랑은 말을 섞기가 싫다니까. 혜숙 씨는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5만 원권 지폐들이 에어컨 바람에 파르르 떨립니다. 마치 혜숙 씨의 흔들리는 마음처럼요. 인터폰을 받자마자 201호 아주머니의 고음이 고막을 때립니다. 사모님, 지금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똥물이 역류하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와서 좀 봐주세요. 변기, 똥물. 우아한 사모님의 아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혜숙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식 씨는 벌써부터 펄쩍 뜁니다. 뭐, 변기가 막혀? 아니, 밥을 얼마나 많이 처먹었으면 변기가 막혀. 사람 부르면 출장비 5만 원이야. 5만 원.
당신이 내려가서 뚫어. 집에 뚫어뻥 있잖아. 여보,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아, 가라면 가.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줬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만식 씨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혜숙 씨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모멸감. 네, 그건 익숙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그 감정이 명치 끝을 찌릅니다. 혜숙 씨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남편이 지난달에 사준 30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실크 블라우스와 코트입니다. 갈아입을 새도 없이 만식 씨의 재촉이 등 떠밉니다. 빨리 안 가? 세입자 난리치면 골치 아파. 결국 혜숙 씨는 한 손에는 명품 백 대신 붉은색 고무 뚫어뻥을 들고 300만 원짜리 코트를 휘날리며 현관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뚫어뻥이라니.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띠링.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찬 바람이 훅 끼쳐옵니다.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속에 부는 바람보다는 덜 차갑겠죠. 그녀는 2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쿵쿵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우에,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죠? 201호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혜숙 씨의 코를 찌른 건 썩은 메주를 10통쯤 삶아놓은 듯한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명품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우아하게 들어선 혜숙 씨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글쎄, 아침에 우리 아저씨가 어제 술 먹고 들어와서 속이 안 좋은지 화장실을 들락거리더니 이 사달이 났네요. 201호 세입자, 일명 뽀글이 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화장실 문턱 너머에서는 누런 물이 찰랑찰랑 넘실대고 있네요. 마치 홍수가 난 한강 다리 밑 같습니다. 혜숙 씨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백화점 직원이 장갑까지 끼고 꺼내주던 그 귀한 실크 블라우스와 코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림으로 변기를 뚫으라니요. 사모님, 사람 부르지 그러셨어요. 옷도 비싸 보이는데. 뽀글이 댁도 민망한지 혜숙 씨의 옷을 힐끔거립니다. 혜숙 씨도 그러고 싶죠. 당장이라도 관리실에 전화해서 기사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남편 만식 씨의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5만 원이야. 5만 원. 땅을 파봐라. 5만 원이 나오나. 혜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붉은색 고무 뚫어뻥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비켜보세요. 혜숙 씨는 조심조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을 피하려 까치발을 들고 코트 자락이 닿을세라 한 손으로 옷을 움켜잡은 폼이 영락없는 뒤뚱거리는 오리꼬리입니다. 변기 안 상황은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처참합니다. 혜숙 씨는 숨을 꾹 참고 뚫어뻥을 변기 구멍에 맞췄습니다. 나는 사모님이 아니다. 나는 배관공이다. 나는 지금 변기를 뚫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꽉 막힌 속을 뚫는 거다. 혜숙 씨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며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으라차, 헙, 푸슉, 푸슉. 경쾌한 소리가 나야 하는데 변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꿀럭거리며 더러운 물을 토해낼 기세입니다. 혜숙 씨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힙니다. 300만 원짜리 코트 겨드랑이 부분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거실에 있던 뽀글이 댁이 안절부절 못하며 기웃거립니다. 사모님, 옷 버리겠어요. 제가 할까요? 아닙니다. 다 됐어요. 혜숙 씨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깟 변기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둘라 싶어서죠. 그녀는 쥐고 있던 코트 자락을 놓고 두 손으로 뚫어뻥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눌렀습니다. 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릉 펑. 마치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엄청난 굉음과 함께 변기물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갔습니다. 뻥 뚫린 겁니다. 혜숙 씨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뽀글이 댁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변기가 뚫리는 반동으로 튀어오른 시커먼 오물 한 덩이가 슬로우 모션처럼 공중을 날아 혜숙 씨의 가슴팍에 정확히 착지한 것입니다. 철퍼덕. 순간 화장실 안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혜숙 씨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봅니다. 은은한 펄이 들어가 반짝이던 베이지색 코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건더기가 훈장처럼 붙어 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끝을 강타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걸 어째. 뽀글이 댁이 두루마리 휴지를 둘둘 말아 달려듭니다. 혜숙 씨는 멍하니 서서 휴지로 오물을 닦아내는 뽀글이 댁의 손길을 받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오물은 섬유 사이사이로 더 깊숙이 스며들어 거대한 얼룩을 만들어냅니다. 이 얼룩, 지워질까? 아니, 이 코트는 이제 끝났다. 드라이 클리닝을 10번 맡겨도 이 냄새는 안 빠질 거야. 내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겉은 화려한 건물주 안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이미 썩은 내나는 오물로 얼룩져 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혜숙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01호를 나섰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수고비라도 드려야 하는데. 뽀글이 댁이 뒤에서 안타까워하며 소리치지만 혜숙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5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닙니다.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똥물이 튄 명품 코트를 입은 초라한 중년 여성일 뿐이죠. 띠링 마이너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만식 씨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만 까딱 돌립니다. 왔어? 뚫었어? 사람 안 부르고 뚫었지? 만식 씨의 첫마디는 고생했어도 아니고 무슨 냄새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사람을 안 불러서 5만 원을 굳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혜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신발장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제야 만식 씨가 혜숙 씨의 몰골을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어이쿠, 당신 꼴이 왜 그래? 옷에 그것 똥이야? 만식 씨는 벌떡 일어나 다가오더니 코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섭니다. 냄새. 저리 가. 아이고, 그 비싼 옷을 입고 변기를 뚫으러 가면 어떡해. 벗고 갔어야지. 혜숙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옷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사준 비싼 옷을 망쳤다는 타박입니다. 여보, 나 힘들었어요. 혜숙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뚫어뻥 몇 번 누르면 되는 걸 가지고 5만 원 벌었으면 됐지. 얼른 가서 옷 벗고 씻어. 냄새 배겠다. 만식 씨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다시 소파로 돌아가 버립니다. 혜숙 씨는 멍하니 남편의 등짝을 바라봅니다. 저 넓은 등 뒤에 숨으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등은 혜숙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벽입니다. 혜숙 씨는 벗어놓은 코트를 세탁실 바구니에 처박아 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차라리 배관공을 불렀으면 5만 원이면 해결됐을 텐데 내 자존심은 5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걸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혜숙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때 화장대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10년 전 재혼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만식 씨는 혜숙 씨의 어깨를 감싸고 호탕하게 웃고 있고 혜숙 씨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호탕한 웃음 뒤에 계산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보, 배고프다. 점심 뭐 줄 거야? 콩나물국이나 끓여봐. 거실에서 만식 씨가 소리칩니다. 방금 변기 뚫고 온 아내에게 밥 타령이라니요. 혜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늘 입던 무채색 실내복으로요. 알겠어요. 혜숙 씨는 힘없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콩나물 봉지를 꺼내는데 문득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친구 순옥입니다. 혜숙아, 오늘 가게 한가한데 국수 한 그릇 하러 와. 내가 겉절이 기가 막히게 담갔어. 순옥이 혜숙 씨의 유일한 숨구멍. 고향 친구이자 시장통에서 국수 장사를 하는 억척스러운 아줌마. 혜숙 씨는 만식 씨 몰래 핸드폰을 가슴에 품습니다. 지금 이 집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단 1시간이라도 돈 냄새도 똥 냄새도 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여보,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네요.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뭐, 밥은 어쩌고? 아이 참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럼. 만식 씨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콩나물국 끓여놓고 나갈 테니까 드세요. 혜숙 씨는 남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마치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1층으로 내려온 혜숙 씨는 택시를 잡습니다. 기사님, 중앙시장으로 가주세요. 택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합니다. 길가의 가로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혜숙 씨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맞습니다. 아까 맡았던 지독한 악취가 바람에 씻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골라 골라. 싱싱한 고등어가 3마리에 10,000원. 10,000원. 아유 할머니. 콩나물 1,000원어치가 왜 이렇게 적어? 좀 더 줘요. 시끌벅적한 중앙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삶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까지. 혜숙 씨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50평 아파트의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너무나 다른 뜨겁고 끈적한 공기니까요. 혜숙 씨는 인파를 헤치고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저 멀리 낡은 간판 하나가 보입니다. 순옥인의 홍두깨 송칼국수. 간판의 순자는 칠이 벗겨져 희미하지만 가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은 그 어느 곳보다 활기찹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아, 합석 좀 부탁드려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옥입니다. 머리에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앞치마는 밀가루 범벅이 된 채 홍길동처럼 호를 누비고 있네요. 혜숙 씨는 문가에 서서 그런 친구를 잠시 바라봅니다. 58세,
혜숙 씨와 동갑이지만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훈장처럼 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웃음이 끼어 있어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얼굴이죠. 어머, 혜숙이 아니냐? 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순옥이 혜숙 씨를 발견하고는 반색을 하며 달려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쓱쓱 닦고는 혜숙 씨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혜숙 씨의 고운 손과 순옥의 거친 손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냥 국수 생각나서 왔지. 바쁜가 보네. 점심시간이라 전쟁통이다. 전쟁통. 저기 구석자리 비워놨으니까 얼른 앉아. 내가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놨어. 혜숙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봅니다. 좁은 가게 안은 손님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양복 입은 회사원, 장바구니 든 아주머니,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맛있을까? 혜숙 씨는 아침에 먹다 남긴 식은 밥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던져준 5만 원권 지폐도요. 돈은 혜숙 씨 집에 훨씬 많은데 왜 행복은 이 좁은 국수 가게에 더 많아 보이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육수가 아주 끝내주네. 철가방을 든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순옥의 남편 철수 씨입니다. 혜숙 씨의 남편 만식 씨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죠. 배는 좀 나왔지만 인상은 순박한 곰돌이 푸 같습니다. 재수 씨 오셨네. 아이고, 귀한 분이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고. 만식 형님은 잘 계시죠? 철수 씨가 너스레를 떨며 혜숙 씨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혜숙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잘 계세요. 형님은 여전하시죠? 아직도 돈 세다가 잠드십니까? 허허, 그거 병이에요, 병. 돈도 고르면 약도 없다는데. 철수 씨의 농담에 주변 손님들이 킥킥 웃습니다. 혜숙 씨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남편의 유별난 돈 사랑이 동네방네 소문난 모양입니다. 아유, 이 인간이 주책이야. 얼른 가서 멸치똥이나 다듬어. 순옥이 철수 씨의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철수 씨는 아야. 우리 마누라 손이 맵다 매워. 하면서도 싱글벙글 웃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냅니다. 여보, 오다 보니까 붕어빵 팔길래 사왔지. 당신 팥 좋아하잖아. 철수 씨가 내민 건 눅눅해진 붕어빵 봉지입니다. 순옥은 아유,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사와. 라고 타박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아, 해봐. 식기 전에 먹어. 철수 씨는 붕어빵 하나를 집어 순옥의 입에 넣어줍니다. 순옥이 오물오물 먹는 동안 철수 씨는 수건으로 순옥의 이마에 맺힌 땀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고생이 많네, 우리 여보. 저녁에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됐어, 이 인간아. 당신 허리나 펴고 다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을 맞추고 웃습니다. 그 순간 혜숙 씨의 눈에는 그 눅눅한 붕어빵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입니다. 혜숙 씨가 가진 300만 원짜리 명품 백도, 50평 아파트도, 남편의 수천만 원 월세도 저 붕어빵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럽다. 미치도록 부럽다. 순옥이의 앞치마는 밀가루 투성이지만 내 명품 옷보다 깨끗하다. 철수 씨의 땀 냄새는 퀴퀴하지만 내 남편의 돈 냄새보다 향기롭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쥐고 살았던 걸까?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쥘수록 빠져나가는 허망한 것들 뿐이었나? 자, 혜숙아, 국수 나왔다. 우리 집 특제 겉절이랑 같이 먹어봐. 순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을
해숙 씨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해숙 씨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국수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해숙 씨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려는 찰나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지잉, 지잉. 화면에 뜬 이름은 건물주님. 만식 씨입니다. 해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무슨 타박을 하려고 전화를 했을까요? 해숙 씨는 주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합니다. 저녁 반찬 콩나물 무침 해놔. 시장 간 김에 500원어치만 사. 1000원어치는 너무 많아서 남기면 썩어. 딱 500원어치만 달라고 해. 500원어치. 요즘 세상에 콩나물 500원어치를 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 껌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해숙 씨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해숙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옥이 걱정스런 얼굴로 묻습니다. 해숙 씨는 차마 남편이 콩나물 500원어치 사오라고 했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요. 아니야. 그냥 남편이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네. 자상하기도 하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해숙 씨는 국수 그릇에 얼굴을 묻고 국물을 들이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차가운 가슴을 데워주길 바라면서요. 후루룩, 후루룩. 눈물이 핑 돕니다. 국수가 매워서가 아닙니다. 해숙 씨는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국수라도 배를 채워야 저 허기진 마음의 구멍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국수를 다 먹고 계산대로 간 해숙 씨.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냅니다. 순호가 얼마야? 됐어. 이 기집애야. 친구가 왔는데. 무슨 돈을 받아? 그냥 가.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와서 비싼 거 사줘. 순옥이 손사래를 칩니다. 해숙 씨는 억지로 돈을 카운터에 올려놓습니다. 받아. 너 장사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팁이야. 너무 맛있어서 주는 거야. 아, 팁은 무슨 팁이야. 너 만식 형님한테 혼나려고 그래. 순옥의 농담에 해숙 씨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괜찮아. 나도 돈 있어. 해숙 씨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옵니다. 등 뒤에서 순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시 시장통으로 나온 해숙 씨.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콩나물 가게 할머니에게 사정사정해서 산 500원어치 콩나물입니다. 할머니가 세댁, 요즘 500원어치가 어디 있어? 에이구, 그냥 떨이 가져가. 하며 더 얹어준 콩나물이 묵직합니다. 해숙 씨는 콩나물 봉지를 가슴에 안고 터덜터덜 걷습니다. 저 멀리 높게 솟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입니다. 해숙 씨가 돌아가야 할 곳, 황금으로 지은 감옥.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해숙 씨를 내려다보며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해숙 씨는 택시를 타려다 멈칫합니다. 택시비 1만 원이면 콩나물을 20봉지는 살 수 있습니다. 만식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다리가 뒀다 뭐해? 걸어와. 결국 해숙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퇴근길 만원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창가에 비친 해숙 씨의 얼굴은 화려하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콜록, 콜록. 며칠 전 201호 변기를 뚫고 온 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찬바람을 너무 쐰 탓일까요? 해숙 씨가 결국 몸져 누웠습니다. 머리는 불덩이처럼 뜨겁고
온몸의 뼈마디가 분리되는 것처럼 욱신거립니다.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리고 이불을 2채나 덮었지만 오한이 들어 이가 딱딱 부딪힙니다. 아침 7시.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나야 할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 50평 아파트의 주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대신 안방에서 혜숙 씨의 끙끙 앓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때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이, 밥 안 줘? 지금 몇 시야? 만식 씨입니다. 아내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배꼽시계가 울린 것에만 화가 난 모양입니다. 혜숙 씨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립니다. 목이 부어 침 삼키기도 힘듭니다. 여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열이 많이 나는데 물 좀. 혜숙 씨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러자 안방 문이 벌컥 열립니다. 만식 씨가 골프웨어 풀세트를 차려입은 채 서 있습니다. 형광색 티셔츠에 체크무늬 바지. 아픈 아내를 보러 온 사람의 복장치고는 너무나 눈이 부십니다. 만식 씨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혜숙 씨의 이마를 짚어보는 대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혀를 찹니다. 쯧쯧. 아니,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아프고 난리야? 내가 밥 굶겨? 보약을 안 지어줘? 남들 다 부러워하는 팔자에 왜 혼자 청승을 떨어? 걱정이 아닙니다. 짜증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하루 스케줄에 아픈 아내라는 오점이 생긴 것을 못마땅해 하는 투입니다. 미안해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파서 병원 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병원 타령이야? 나 오늘 골프 모임 있는 거 몰라? 회장님이랑 라운딩 잡혀 있다고. 중요한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만식 씨는 혜숙 씨의 요청을 단칼에 자릅니다. 골프. 그놈의 골프가 아내의 고열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혜숙 씨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서러움이 열기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달굽니다. 그때 만식 씨의 허리춤에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벨소리도 하필이면 경박한 트로트입니다. 만식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에게 쏘아붙이던 독사 같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상냥한 강아지 눈빛이 됩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 그래도 지금 출발하려던 참입니다. 아유, 날씨 좋죠? 제가 오늘 회장님 나이스샷 외치려고 목청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하하, 예. 금방 갑니다. 통화를 마친 만식 씨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거울을 봅니다. 그러고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툭 올려놓습니다. 나간다. 밥은 나가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거 줄 테니까 죽 사 먹어. 아프다고 밥 굶어서 나중에 병원비 더 나오게 하지 말고. 알았지? 만식 씨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 생색을 냅니다. 죽 사 먹으라고 5만 원. 요즘 배달비 포함하면 죽 2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만식 씨에게는 그게 아내를 향한 최대한의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 방식인가 봅니다. 5만 원. 내 몸값은 5만 원이구나. 아니, 내 아픔을 퉁치는 가격이 5만 원인 건가.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골프 약속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밥 차려주고 집 지키는 성능 좋은 가전제품이 고장난 것에 불과했어. 다녀올게. 집구석 공기 안 좋으니까 환기 좀 시켜. 쾅!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아픈 혜숙 씨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해숙 씨는 협탁 위에 놓인 5만 원권 지폐를 바라봅니다. 신사임당의 온화한 미소가 오늘따라 해숙 씨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해숙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119를 누를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대신 전화번호부 즐겨찾기에 저장된 순옥이 이름을 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멈춥니다. 장사하느라 바쁜 친구에게 짐이 될까 봐서죠. 결국 해숙 씨는 혼자 끙끙 앓으며 몸을 일으킵니다.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나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500원어치 콩나물이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도 말라 죽는구나. 물도 못 먹고 관심도 못 받아서 꼭 나갔네. 해숙 씨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난도질당한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참고 참았던 서름이 고열과 함께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집안은 캄캄합니다. 만식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숙 씨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지만 속은 텅 빈 것처럼 허합니다.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아우 취한다 취해. 오늘 버디 잡았어. 버디. 기분이다. 만식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해숙 씨는 식탁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듭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 밥은? 죽 사 먹었어? 만식 씨는 해숙 씨의 퉁퉁 부은 눈은 보이지도 않는지 봉지를 식탁 위에 쿵 내려놓습니다. 오는 길에 치킨 샀어. 당신 아프니까 내가 특별히 튀김옷 얇은 걸로 사왔다. 냄새 좋지? 나와서 다리 하나 뜯어. 치킨. 고열에 시달리다 갓 일어난 아내에게 기름기 잘잘 흐르는 치킨을 내밀다니요. 해숙 씨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만식 씨는 혼자 신이 나서 치킨 박스를 엽니다. 아, 그리고 처남한테 전화 왔더라. 장모님 수술 날짜 잡혔다고. 순간 해숙 씨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친정엄마. 7순이 넘은 노모가 무릎 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해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만식 씨는 닭다리를 뜯으며 우물거립니다. 뭐라긴. 돈 붙이라 이거지. 아유, 진짜 처가 식구들은 염치도 없어. 내가 지난번에 가게 차린다고 해준 게 얼만데 또 손을 벌려. 그래서 내가 딱 잘라 말했어. 나 돈 없다고.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네. 해숙 씨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 수술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비인데 그걸 딱 잘라 거절했다고요? 잘했지? 당신이 중간에서 난처할까봐 내가 악역 맡은 거야. 아, 그리고 당신도 처가에 너무 퍼주지 마. 버릇 들어, 버릇. 만식 씨는 닭뼈를 툭 뱉어냅니다. 그 뼈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해숙 씨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돈, 당신이나 쓰세요. 식탁 위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마치 해숙 씨의 지지겨진 자존심처럼 처참한 꼴을 하고 말이죠. 만식 씨는 먹던 닭다리를 입에 문 채 눈을 껌뻑거립니다. 지금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입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돈이 종이야? 그걸 왜 구겨?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만식 씨가 화들짝 놀라 닭다리를 내려놓고 구겨진 돈을 황급히 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떨리는 눈빛보다 신사임당의 구겨진 얼굴이 더 가슴 아픈 모양입니다. 여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평소 같으면 만식 씨가 소리를 지르면 죄송해요 하고 꼬리를 내렸을 텐데 오늘의 혜숙 씨는 다릅니다.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엄마 수술비요. 당신 돈 많은 거 알아요. 건물 세 채에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수천이잖아요. 그런데 장모님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그걸 딱 잘라 거절해요? 만식 씨는 다림질하듯 돈을 손바닥으로 싹싹 문지르며 콧방귀를 낍니다. 아깝지. 그럼 안 아까워? 처남놈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게 얼만데.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그리고 당신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니까 돈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땅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돈 보고 시집 왔으면 주제를 알고 밥값이나 똑바로 해. 돈 보고 시집 왔으면 밥값이나 똑바로 해. 그 말이 혜숙 씨의 가슴속에 있던 마지막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식당 일을 전전하던 혜숙 씨에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다가왔던 건 만식 씨였습니다.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기댈 곳이 필요해서 선택한 재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가사 도우미 취급뿐이었죠. 그래요. 나 당신 돈 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죽어라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 더러운 성질 받아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해먹겠네. 혜숙 씨가 식탁을 탕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만식 씨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못 해먹어?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호강에 겨워서 요강을 차네. 아주. 호강? 이게 호강이에요? 남들이 보면 사모님 소리 듣지만 나 여기서 식모보다 못한 취급받고 살았어요.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지. 나는 당신 눈치 보면서 5만 원, 10만 원 던져주는 거 주워 쓰는 거지 취급받았다고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혜숙 씨는 벌떡 일어나 거실 장식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거기엔 만식 씨가 이조백잔이 뭐니 하며 애지중지하는 도자기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인사동에서 20만 원 주고 산 가짜지만 만식 씨는 손님들 오면 500만 원짜리 진품이라고 자랑하는 물건이죠. 당신 거기서 뭐해? 그거 건들지 마. 그거 비싼 거야. 만식 씨가 기겁을 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숙 씨는 양손으로 그 큼지막한 도자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도자기가 나랑 똑같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가짜. 만식 씨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장식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장식품 노릇 내가 끝내줄게. 하지마. 여보. 혜수가 그거 깨면 너 쫓겨날 줄 알아. 쫓겨나? 아니, 내가 나가는 거야. 쨍그랑, 콱창. 거대한 파열음이 50평 아파트를 뒤흔듭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만식 씨의 입은 떡 벌어집니다. 파편 하나가 튀어 만식 씨의 발가락 앞에 툭 떨어집니다. 아이고, 내 도자기, 내 보물. 만식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조각을 부여잡고 울상을 짓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치는데 도자기 깨진 게 더 슬픈 남자입니다. 혜숙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속은 이보다 더 시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꽉 막혔던 201호 변기가 뚫리던 그 순간처럼 혜숙 씨의 인생도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잘 들어요, 최만식 씨. 나 오늘부로 당신 아내직 사표 냅니다. 수리비? 퇴직금에서 까세요. 혜숙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헐렁한 실내복 바지에
낡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현관으로 향합니다. 아, 너 진짜 갈 거야? 너 지금 나가면 한 푼도 못 받아. 이혼해도 국물도 없어. 만식 씨가 씩씩거리며 소리칩니다. 혜숙 씨는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의 지갑, 핸드폰, 그리고 남편이 사준 명품 차키를 모두 꺼내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돈, 당신 차, 당신이 사준 명품 가방. 다 가지고 끌어안고 사세요. 나는 내 몸뚱어리 하나면 충분하니까. 혜숙 씨는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운동화를 꺾어 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어락을 엽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혜숙 씨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줍니다.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너 갈 때나 있어? 친정 가면 장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만식 씨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갈 때? 없습니다. 친정 엄마는 수술 앞두고 걱정하실 테니 갈 수 없고 호텔 가서 잘 돈도 없습니다. 수중에 있는 건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쾅!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단호합니다. 문 닫아요. 오늘은 재료 다 떨어졌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순옥이네 국수가게 셔터가 반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헝클어진 머리에 혹겹 옷차림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 마감을 하던 순옥이 인기척에 고개를 내밀었다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엄마야, 너 혜숙이 아니냐? 이게 무슨 꼴이야? 순옥이 달려나와 혜숙 씨의 차가운 손을 잡습니다. 혜숙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순옥아, 나갈 데가 없어. 하룻밤만 재워주라. 50평 강남 아파트 사모님이 시장통 국수가게 바닥에 앉아 하룻밤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의 표정은 비참하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입니다. 순옥이네 집은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단칸방입니다. 성인 3명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이죠.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장롱 위에는 철 진한 선풍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혜숙 씨의 집 드레스룸보다도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온기 때문일까요? 아이고, 재수 씨.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만식 형님이 쫓아냈어요? 철수 씨가 당황해서 이불을 깔았다 폈다 하며 부산을 떱니다. 아니에요. 제가 나왔어요. 못 살겠어서. 혜숙 씨가 담담하게 말하자 순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으로 나가더니 양푼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일단 먹자.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가출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야. 양푼 안에는 찬밥, 콩나물 무침, 무생채, 그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순옥이 참기름을 쪼록하고 넉넉히 두르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숟가락 들어. 원래 비빔밥은 같이 퍼먹어야 제맛이야. 세 사람은 방바닥에 둘러앉아 양푼에 머리를 맞댑니다. 혜숙 씨는 쭈뼛거리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독상만 받거나 남편이 남긴 밥을 혼자 먹었던 혜숙 씨에게 겸상은 너무나 낯선 풍경입니다. 아, 하세요. 철수 씨가 밥을 한가득 떠서 혜숙 씨 입 앞에 내밉니다. 에이, 이 양반아. 재수 씨 놀라시게. 순옥이 타박하지만 혜숙 씨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려 그 밥을 받아 먹습니다. 맵고 짜고 고소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투박한 맛.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눈물나게 맛있는지 모릅니다. 혜숙 씨는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시작합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밥알이 넘어갈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누가 안 뺏어 먹어. 순옥이 물컵을 건네주며 등을 토닥입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순옥이네 부부 사이에 끼어 잠을 청했습니다. 좁아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죠. 왼쪽에서는 순옥이의 코가 드르렁 울리고 오른쪽에서는 철수 씨가 이갈이를 합니다. 시끄럽다. 좁다. 냄새도 난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잘 온다. 만식 씨 옆에 누워 잘 때는 킹사이즈 침대가 운동장처럼 넓어도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쳤는데 이 좁은 방바닥이 왜 이렇게 편안할까? 아마도 여기엔 돈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나서 그런가 보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개운합니다. 순옥이는 벌써 가게 나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혜숙아, 너는 더 자. 몸도 안 좋은데. 아니야. 나도 도울게. 밥값은 해야지. 혜숙 씨는 만식 씨에게 밥값 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치을 떨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밥값을 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립니다. 순옥이의 헐렁한 몸빼 바지를 빌려 입고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영락없는 국수집 아줌마입니다.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밀려듭니다. 혜숙 씨는 처음엔 우왕좌왕했습니다. 행주질도 서툴고 주문도 헷갈렸죠.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줘요. 네, 갑니다. 혜숙 씨는 김치통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 구두 대신 5천 원짜리 시장표 슬리퍼를 신고 말이죠. 손님들이 먹고 나간 그릇을 치우는데 손에 국물이 묻고 고춧가루가 묻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그릇들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느껴집니다. 어이구, 새댁이 일을 야무지게 잘하네. 웃는 상이라 보기도 좋아. 단골 할아버지가 혜숙 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칭찬. 만식 씨에게 1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칭찬입니다. 야무지다, 보기 좋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혜숙 씨의 어깨를 춤추게 합니다. 혜숙 씨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한가해진 시간. 순옥이 혜숙 씨를 부릅니다. 혜숙아, 자, 이거 받아. 순옥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섞어 3만 원을 내밉니다. 이게 뭐야? 오늘 일당. 초보라 깎으려다 너 열심히 해서 주는 거야. 받아둬. 혜숙 씨는 그 돈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얇고 때 묻은 지폐 3장. 만식 씨가 매달 던져주던 수백만 원짜리 수표나 신용카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천지 차이입니다. 무겁다. 이 3만 원이 만식 씨가 던져주던 300만 원보다 훨씬 무겁다. 이건 내 땀이고 내 노동이고 내 자존심이다. 남편 기분 맞춰주고 받은 화대가 아니라 내가 흘린 땀방울의 대가다. 혜숙 씨는 돈 냄새를 맡아봅니다. 만식 씨가 맡던 돈 냄새와는 다릅니다. 비릿한 쇠 냄새와 멸치 육수 냄새가 섞인 진짜 돈 냄새입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순옥아. 혜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유, 촌스럽게 왜 이래. 이따 저녁에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너 오늘 고생했어. 순옥이 호탕하게 웃으며 혜숙 씨의 등을 팡팡 두드립니다. 우웅, 쾅, 우웅, 쾅.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곳은 50평 아파트의 최첨단 세탁실입니다. 만식 씨가 세탁기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네요. 입고 있던 옷에서 쉰내가 나서 더는 못 참겠다며 호기롭게 세탁기를 돌린 것까진 좋았는데 이 기계가 만식 씨 말을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아니, 세탁기가 왜 춤을 춰? 가만히 좀 있어. 탈수 기능이 돌아가자 세탁기가 덜컹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만식 씨는 겁이 덜컥 납니다. 기계 조작법을 모르니 세제는 한 통을 다 부었고 코스는 제일 강력해 보이는 삶음으로 돌렸거든요. 그 안에는 만식 씨가 제일 아끼는 10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니트가 들어있다는 게 비극의 시작이죠. 삐, 드디어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만식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문을 엽니다. 그렇지.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니까. 만식 씨가 빨래를 꺼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넉넉한 105 사이즈였던 니트가 웬 유치원생 옷처럼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푹 삶아진 캐시미어는 펠트 인형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만식 씨는 그 앙증맞은 옷을 자신의 가슴에 대봅니다. 배꼽은커녕 가슴도 다 못 가릴 크기입니다. 이거 내 옷 맞나? 누가 바꿔치기 했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겁니다. 만식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쪼그라든 니트를 잡아당겨 봅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이 찢어집니다. 100만 원이 공중 분해되는 소리죠. 이상하다. 해수기가 빨래할 때는 옷에서 향기가 났는데 내 손을 거치니까 왜 옷이 걸레가 되는 거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으로 산 이 최신형 세탁기가 나를 비웃는 것 같다. 내까짓 게 뭘 아냐고. 그때였습니다. 거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띵동, 띵동, 띵동. 만식 씨는 엉금엉금 기어나가 인터폰을 받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를 흔들며 서 있습니다. 302호 세입자입니다. 누구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사장님, 저 302호입니다. 지난번에 천장 누수 고쳐달라고 말씀드린 게 언젠데. 아직도 사람을 안 보내십니까? 우리 집 안방이 물바다가 됐다고요. 만식 씨는 짜증이 확 솟구칩니다. 예전 같으면 해숙 씨가 아유 죄송해요. 금방 기사님 보낼게요 하고 싹싹하게 처리했을 일입니다. 아니, 물이 새면 양동이를 바치든가. 나보고 어쩌라고. 뭐라고요? 이 양반이 진짜 나 법대로 합니다.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나 하쇼. 뚝. 화면이 꺼졌습니다. 소송, 법. 만식 씨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입니다. 세입자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날 기세입니다. 만식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집구석은 쓰레기장, 옷은 다 망가졌고 세입자들은 소송 걸겠다고 난리입니다. 만식 씨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건물주로서의 위엄은 사실 아내 해숙 씨가 뒤에서 묵묵히 막아주고 닦아주던 방패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해숙아, 여보. 만식 씨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배는 고프고 입을 옷은 없고 집은 무섭습니다. 이 넓은 아파트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만식 씨는 결심합니다. 살아야겠다. 살려면 해수기를 찾아와야겠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굶어 죽고 말라 비틀어지게 생겼으니까요. 만식 씨는 옷장을 뒤집니다. 멀쩡한 옷이 없습니다. 다림질이 안 돼서 쭈글쭈글하거나 모가 묻어서 더럽습니다. 그는 결국 예전에 사두고 한 번도 안 입은 등산복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주워 입습니다.
그리고 짝짝이 양말을 신고 현관을 나섭니다. 거울을 볼 용기도 없습니다. 지금 그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으니까요. 오후 2시 중앙시장. 만식 씨는 쭈뼛거리며 시장 골목을 서성입니다. 화려한 양복 입고 와서 큰 소리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립니다. 저 아저씨 어디 아픈가 봐 하는 수군거림도 들립니다. 저 멀리 순옥인의 국수 가게가 보입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혜숙 씨가 보입니다. 만식 씨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아내를 훔쳐봅니다. 혜숙 씨는 웃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만식 씨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환한 웃음입니다. 몸빼 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데도 그 모습이 50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빛나 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육수 더 드릴까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꾀꼬리 같습니다. 만식 씨가 알던 그 주눅든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맞나? 나랑 살 때는 맨날 죽을 상만 하고 있더니 저기서는 왜 저렇게 펄펄 날아다녀? 내가 혜숙이의 날개를 꺾어놓고 있었던 건가? 황금으로 만든 새장에 가둬두고 모이만 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던 건가? 만식 씨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질투심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그는 용기를 내어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혜숙 씨가 가게 밖으로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온 모양입니다. 무거워 보이는 통을 낑낑대며 들고 있습니다. 만식 씨는 반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이리 줘. 내가 들게. 혜숙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신? 혜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떡진 머리에 짝짝이 양말, 김치 국물 묻은 늘어난 티셔츠. 천하의 건물주 최만식 씨가 동네 바보형 꼴을 하고 서 있으니까요. 당신 꼴이 이게 뭐예요? 혜숙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묻습니다. 만식 씨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뺏어 들고 묵묵히 수거함에 쏟아부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보, 나 배고파. 만식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내뱉은 첫 마디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배고프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 지독한 생존 본능.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겠어라는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혜숙 씨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아유, 밥 차려줄게요 하고 허둥지둥 집으로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숙 씨는 다릅니다. 배고프면 들어와서 사드세요. 국수 한 그릇에 7,000원이에요. 외상은 안 됩니다. 혜숙 씨가 차갑게 쏘아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만식 씨가 다급하게 혜숙 씨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300만 원짜리 코트가 아니라 5,000원짜리 몸빼 바지 자락을요. 혜숙아, 잘못했어. 시장 한복판에서 만식 씨의 고함이 터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세탁기도 당신 말 안 듣고 변기도 당신 없으니까 화내고 302호 놈도 나 잡아먹으려고 그래. 당신 없으니까 내가 시체 같아. 만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길바닥에서 우는 남자. 혜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짠합니다. 저 남자가 저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일어나요. 남들이 봐요. 혜숙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 일어나. 당신 집에 간다고 약속하기 전엔 못 일어나.
나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으면 놔두고 가. 만식 씨가 바닥에 드러누울 기세로 때를 씁니다. 영락없는 어린애입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순옥이 국자를 들고 뛰쳐나옵니다. 아니, 형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창피하게. 순옥과 철수 씨가 달려와 만식 씨를 일으켜 세웁니다. 만식 씨는 콧물을 훌쩍이며 해숙 씨만 바라봅니다. 마치 엄마 잃어버렸다 찾은 아이처럼요. 여보, 집에 가자. 응? 내가 설거지할게. 청소기도 돌릴게. 만식 씨가 평생 안 해본 소리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니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입니다. 해숙 씨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내려다봅니다. 설거지만요? 아니, 빨래도. 그리고 만식 씨가 머리를 굴립니다. 아내가 뭘 원했더라? 산책? 그래, 산책도 같이 가.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비싼 걸로. 해숙 씨의 입가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겨우 아이스크림 하나로 퉁치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저 쭈글쭈글한 티셔츠와 짝짝이 양말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국수나 드세요. 돈은 내시고요. 해숙 씨가 앞장서서 가게로 들어갑니다. 만식 씨는 알았어. 내가 이 가게 다 사버릴 수도 있어. 라고 큰 소리치며 쫄래쫄래 아내 뒤를 따릅니다. 가게 구석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는 만식 씨.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들이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깍두기를 집어주는 아내 해숙 씨를 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물 세 채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 한 그릇이 더 귀하다는 것을요. 물론 이 깨달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만식 씨는 철저하게 패배했고 처절하게 굴복했습니다.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뀔 차례입니다. 국물 흘리며 먹는 저 꼴 좀 봐. 참 못났다. 그런데 밉지가 않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저 바보를 데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 이번엔 전쟁터가 아닐 거야. 내가 사령관이 될 테니까. 해숙 씨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만지작거립니다. 어젯밤 잠이 안 와서 끄적여 본 각서입니다. 만식 씨가 국수를 다 먹고 나면 이 종이를 들이밀 생각입니다. 자,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지장도 좋고요. 순옥이네 국수가게 구석자리. 해숙 씨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만식 씨 앞에 턱하니 내려놓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운 만식 씨는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으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이게 뭔데? 만식 씨가 종이를 집어듭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내용은 헌법보다 더 엄중합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최만식 개조 프로젝트 및 부부 생활 수칙. 뭐? 개조? 나를 무슨 리모델링해? 만식 씨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만식 씨는 해숙 씨의 서늘한 눈빛에 눌려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는 더듬더듬 읽어 내려갑니다. 제1조.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장을 본다. 짐꾼은 남편이 한다. 제2조.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여행을 간다. 장소는 아내가 정한다. 제3조. 아내에게 야, 너 밥 조금지. 어길 시 벌금 1회당 10만 원. 뭐? 10만 원? 아이고, 도둑놈이 따로 없네. 말 한마디에 10만 원이 말이 돼?
만식 씨가 펄쩍 뜁니다. 500원짜리 콩나물도 벌벌 떨며 사던 혜숙 씨가 10만 원을 부르다니요. 싫으면 관두세요. 저는 여기서 계속 국수 나를 테니까. 아참, 302호 세입자가 소송 건다는 거, 내용 증명 오늘 도착한다던데. 혜숙 씨가 짐짓 딴청을 피우며 앞치마를 고쳐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에 만식 씨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세탁기 사건, 변기 사건, 그리고 법적 공방까지. 아내 없이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건 노예 계약이다. 불평등 조약이야. 하지만 어쩌나 혜숙이 없으면 나는 밥도 못 먹고 똥물 넘치는 집에서 혼자 늙어 죽을 텐데. 돈이 수천억 있으면 뭐해. 당장 내 밥숟가락 챙겨줄 사람이 없는데. 만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순옥이네 가게 볼펜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심정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씁니다. 최만식. 됐지? 이제 집에 가는 거지? 만식 씨가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혜숙 씨는 그 각서를 고이 접어 품에 넣으며 비로소 환하게 웃습니다. 네, 여보. 가요. 가서 변기부터 뚫어야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50평 아파트는 여전히 난장판이지만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만식 씨는 오자마자 옷부터 갈아입고 뚫어뻥을 들었습니다. 혜숙 씨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으라차, 으라차. 화장실에서 만식 씨의 기합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허리 조심해요. 혜숙 씨는 부엌에서 꿀물을 타며 소리칩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안 뚫고 뭐해? 라고 닥달하던 만식 씨였지만 지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콰르르릉 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만식 씨가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옵니다. 맞지? 내가 왕년에 힘 좀 썼던 사람이야. 이까짓 거 한 방이지. 어머, 대단해요.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네. 혜숙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시원한 꿀물을 건넸습니다. 만식 씨는 그 칭찬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꿀물을 단숨에 들이킵니다. 돈 벌어왔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 보던 아내가 변기 하나 뚫었다고 영웅 대접을 해주니 기분이 묘하게 좋습니다. 허허, 이거 참. 월세 3천만 원 통장 보여줄 때보다 더 좋아하네. 여자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변기 뚫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네. 아니, 꽤 좋네. 며칠 뒤 주말 오후입니다. 부부 생활 수칙 제1조 함께 장보기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만식 씨는 카트를 밀고 혜숙 씨는 그 옆에서 물건을 고릅니다. 여보, 이 두부 1+1이야. 이거 사자. 만식 씨가 알뜰하게 챙깁니다. 예전엔 그냥 아무거나 집어 라고 소리쳤을 텐데 말이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숙 씨의 손에는 3,0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자, 드세요.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이 3,000원이나 해? 마트 가면 하드 하나에 500원인데. 만식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아이스크림을 받아듭니다. 혀로 낼름낼름 핥아먹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혜숙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피식 웃습니다. 햇살이 참 좋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만식 씨의 벗겨진 머리에도 혜숙 씨의 눈가주름에도 공평하게 따스함이 내려앉습니다. 여보, 만식 씨가 불쑥 입을 엽니다. 왜요? 처남한테 전화했어. 장모님 수술비 보냈다고.
혜숙 씨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멈춥니다. 정말요? 그래. 아, 나 돈 많잖아. 그까짓 거 껌값이지 뭐. 그리고 당신 고생했어. 그동안 만식 씨는 쑥스러운지 먼 산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고생했어. 그 투박한 한마디가 혜숙 씨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사르르 녹여버립니다. 혜숙 씨는 슬그머니 만식 씨의 손을 잡습니다. 만식 씨는 흠칫 놀라지만 이내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꽉 맞잡습니다. 만식 씨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며 말할 것이다. 건물주 부부라고 돈 걱정 없이 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건 통장에 돈이 쌓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보, 아이스크림 녹아요. 흘리겠네. 혜숙 씨가 손수건을 꺼내 만식 씨의 입가를 닦아줍니다. 아, 알았어. 내가 닦을게. 사람들이 보잖아. 만식 씨는 툴툴대면서도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저 멀리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이제 혜숙 씨는 압니다. 황금 둥지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든 감옥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로 채워야 할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것을요. 가자, 여보.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콩나물국 끓여줄게. 진짜? 멸치 많이 넣어서?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보입니다. 돈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집으로, 차가운 명령이 아닌 따뜻한 대화가 있는 식탁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통장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 그 손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